2025 시즌을 앞두고 KBO 외국인 선수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장타형 외국인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 팬닉 위즈덤,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올린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타자 알레이안드로 리버라토가 있었다. 기아가 35홈런을 때려낸 위즈덤과의 재계약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국내 야구계의 반응은 충격과 의문 사이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아의 공식 발표 이후 전개된 일련의 흐름은 하나 이글스의 정격적인 리베라토 영입으로 이어졌고, 이는 KBO의 외야 전력 판도까지 흔드는 파급력을 낳고 있다. 본 기사는 기아의 위즈덤 방출 결정의 내막, 하나가 리베라토를 영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양 구단의 2025에서 2026 시즌 외인 전략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위즈덤은 2024 시즌 기아가 야심차게 데려온 외국인 강타자였다.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 오패스 0.750의 장타력, 그리고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대신해 높은 기대 속에 영입된 선수였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시속 180km에 육박하는 강한 타구 속도를 보여주며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위즈덤이 직접 밝힌 등번호만큼 홈런을 치겠다는 다짐도 화제를 모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35홈런을 때리며 리그 2위에 올랐다. 장타율 0.535, 리그 4위, 오패스 0.856은 분명 수준급 성적이었다. 특히 공이 정타로 걸렸을 때의 비거리와 타구질은 여전히 KBO 최상위권이었다. 김도영의 부상 공백으로 3루를 맞는 등 내야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도 돋보였다. 기아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위즈덤의 훈련 태도와 인성 또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아는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 풀타임 소화 불가. 위즈덤은 시즌 내내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5월 말에는 결국 19일간 결장했고, 경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통증 악화로 갑작스레 휴식을 취해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아 이범모 감독은 외국인 타자 기용 원칙으로 풀타임 출전 가능한 선수를 강조해왔다. 이 기준에 위즈덤은 부합하지 못했다. 119경기, 486타석. 기아가 원하는 외국인 타자의 풀타임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득점권, 클러치 지표의 심각한 부진. 표면적인 홈런 수와 장타력과는 달리 위즈덤의 득점권 성적은 매우 낮았다. 주자 없을 때 타율 0.259, 오패스 0.987. 주자 있을 때 타율 0.215, 오패스 0.735. 득점권 타율 0.207. 35홈런 중 22개가 솔로 홈런. WPA, 승리 확률 기여도는 0.88, 규정 타석 타자 중 하위 6위에 머물렀다. 이는 승리에 기여하지 못한 홈런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2013년 이후 25홈런 이상을 치고도 WPA가 마이너스에 가까웠던 선수는 위즈덤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변화구 약점 극복 실패.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지적되던 약점은 KBO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바깥쪽 변화구의 취약, 높은 존 공략 어려움, 4타석당 1개의 삼진. 기아는 변화구 적응 능력 향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반기로 갈수록 빈도가 심해졌다. 결국 기아는 늦가을까지 고민한 끝에 장타력은 뛰어나지만 팀 승리에 직결되는 결정력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고, KBO에 제출한 2026년 보류 선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다. 이로써 위즈덤은 완전한 자유계약, FA, 신분이 되었다. 기아가 위즈덤과 결별한 배경에는 외국인 라인업 재편 방향성도 있었다. 오선우의 1루 고정 결정. 기아는 내야 유망주 오선우를 1루로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오선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도영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3루에 배치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이범모 감독은 오선우의 타격 생산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1루 고정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타자는 외야로 이동하게 된다. 외야 뎁스의 불안. 기아의 외야는 2024-2025 시즌을 거치며 급격하게 얇아졌다. 최연중, 이우성 NC 트레이드로 이탈. 나성범만이 확실한 주전.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로 올라섰지만 타격 불안. 나머지 외야 후보진은 모든 측면에서 불확실. 이 때문에 기아는 기존처럼 내야 외국인을 쓰기보다 2017년 로저 버나디나 2024년 소크라테스 브리토처럼 공수주를 모두 갖춘 외야형 외인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즉시 전력 외야수 우승 경쟁 필수 요소. 기아는 2024년 우승 경험을 통해 외국인 외야수의 영향력이 팀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2017년 버나디나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 조력. 2021에서 2024 소크라테스 3년간 타율 0.320, 64홈런, 270타점. 그런데 2024년 우승 기여자 소크라테스와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어 위즈덤까지 방출하면서 기아는 사실상 외인 타자 전체를 교체하는 수준의 리빌딩을 선택했다. 위즈덤이 시장에 나오자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정작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채운 팀은 하나 이글스였다. 하나는 2025 시즌 외인 타자 구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남미 출신의 장타형 외야수 리베라토, 알레이안드로 리버라토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구단은 12월 1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나 구단 관계자는 위즈덤과 같은 순수 장타형이 아니라 득점권 집중력과 출루 기반의 생산력에 더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즉, 하나는 승리에 기여하는 타자를 찾았다. 리베라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득점권 타율이 높은 유형. 리베라토는 트리플A에서 득점권 타율 0.328, 멕시칸리그에서도 0.317을 기록했다. 특히 좌투수 상대 OPS 0.954는 KBO 좌완 중심 투수 환경에서 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0홈런도 가능한 장타력. 위즈덤처럼 압도적 파워는 아니지만 리그 적응만 된다면 25에서 30홈런은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하나는 화려한 장타력보다 상황 타격이 가능한 타자를 원했다. 안정적인 출루 능력. 리베라토는 지난 두 시즌 볼넷뷰 11.8%를 기록했다. 하나는 출루율이 팀 공격력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기에 이 점을 높게 평가했다. 흥미롭게도 기아가 원하는 외인 프로필과 하나가 선택한 리베라토는 방향성이 겹치지만 두 팀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기아는 더 버나디나형 선수 원화. 기아가 찾는 외국인 타자의 조건. 장타력. 주루. 외야 수비 범위. 멀티 포지션. 풀타임 체력. 이른바 소크라테스 플러스 버나디나 유형이다. 반면 리베라토는 수비 범위가 넓지 않아 기아가 원하는 조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하나는 득점권 해결 능력을 우선시. 하나는 수년간 잔루와 득점권 부진이 고질적 문제였다. 따라서 리베라토의 득점권 장점과 선구안이 잘 맞아떨어졌다. 위즈덤은 여전히 35홈런 파워를 갖춘 선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그의 시장 가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34세 나이 플러스 만성 허리 통증. 공격력 편차 심함. 이미 외인 보강한 팀이 많음. 타구단 외국인 타자 슬롯은 이미 대부분 채워져 있다. 유력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 장타 부족한 팀. 외국인 타자 교체가 필요한 팀 1루 3루를 외국인에게 맡길 의향 있는 팀. 위즈덤 본인도 치료와 훈련을 통해 허리 상태를 완전히 정비한 뒤 팀 선택을 하겠다 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스카우트팀은 현재 6명의 외국인 외야수 후보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 외야 수비 범위 넓음. 주로 능력 보유. 20에서 30홈런 가능. KBO 적응력 고려해 미국, 일본, 멕시코,
2군 리그 경험 선수 많음. 특히 파워 플러스 발 플러스 수비 플러스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전천후 타입이 우선순위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 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긍정적 반응. 솔로 홈런이 너무 많았다. 득점권 타격이 너무 약했다. 허리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팀 야구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부정적 반응. 35홈런 MVP급 파워를 버리는 건 위험. 대체 외인을 못 데려오면 전력 약화. 35홈런을 친 타자를 보류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크다. 외야수 영입 실패하면 타격 라인 붕괴 가능성. 실제로 대체 실패 리스크는 존재한다. 기아가 외인 타자 영입에 실패하면 35홈런을 잃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나 팬들은 리베라토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기대를 드러냈다. 득점권 타율 높다. 선구안 좋은 타입 오랜만. 타이밍 빠르고 변하고 적응력 안정. 점고 내구성 좋아 보임.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수비 평균 수준. KBO 적응 미지수. 장타력 과대평가된 것 아니냐. 하나 외인 타자 실패 트라우마. 하지만 구단이 장타력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아 하나의 선택은 단순한 외국인 영입이 아니라 KBO 외인 타자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상징한다. 극단적 장타보다 득점 기여도 중시. 위즈덤 사례처럼 홈런이 많아도 승리에 기여하지 못하면 구단이 재계약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다. 수비 주루 이출루의 복합 능력 선호. 대형 외국인 거포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전천후 플레이어 선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외인 타자를 외야 중심으로 재편. 기아뿐 아니라 여러 구단이 외국인 타자를 외야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선수의 수비 기여도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아 타이거즈. 35홈런 타자 위즈덤을 과감하게 정리. 풀타임 가능 플러스 외야, 수비 플러스 주루 플러스 결정력이 핵심 기준. 외인 재편 과정에서 큰 도박을 선택한 샘 외인 영입 실패 시 전력 공백 클 가능성. 하나 이글스. 시장 변화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 클러치 능력, 선구안 기반의 생산형 외인 확보. 리베라토가 성공하면 팀 체질 개선에 큰 기여. 최근 수년간의 외인 실패의 흐름끈을 중요한 한 수 명확하다. 리베라토의 KBO 적응 속도. 기아가 어떤 외인 외야수를 데려올지. 위즈덤의 부상 회복 및 재도전 여부. 이 세 가지가 2025에서 2026 KBO 외국인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아는 승부처에서 더 강한 외국인 타자를 원했고 위즈덤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35홈런은 결코 가벼운 성적이 아니다. KBO는 여전히 강타자가 필요한 리그이며 위즈덤의 파워는 어떤 팀에도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면 하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했다. 리베라토의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타자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득점권 해결력이라는 확실한 니즈를 채웠기 때문이다. 2025년 시즌 기아와 하나의 외인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두 구단의 선택이 KBO 전체 외국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한 시즌 35홈런이면 KBO에서 외인 타자로 자리 잡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런데 기아는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는 홈런 숫자보다 팀 기여도, 상황 타격, 출루 수비, 주루의 패키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그 흐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KBO는 과거와 달리 단순한 장타형 외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투수들의 구속 증가, 변화구 유인구 패턴 고도화, 외야 수비 중요성 증가, 타구 데이터 분석 활성화. 데이터 시대의 야구는
홈런만으로 가치를 설명하지 않는다. 위즈덤은 결코 못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팀이 요구했던 포지션, 스킬셋 조합과는 맞지 않았던 셈이다. 기아의 공격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빠른 주루로 기회를 만들고, 클린업 중심으로 점수를 올리며, 7에서 9번 타선의 연결력 유지. 이 구조는 선택적 장타형 외인이 아니라 공수주를 아우르는 멀티형 외야수 외인과 더 잘 맞는다. 버나디나 2017와 소크라테스 2021-24가 보여준 성공 모델 때문이다. 기아는 이 모델을 구단 철학으로 굳힌 걸로 보인다. 위즈덤의 장단점을 데이터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 타구 속도 압도적, 장타 비율 리그 최상위, 정타 시 위력 KBO 정상급, 포지션 다기능성. 단점: 변칙 패턴 대응력 부족, 득점권 집중력 부족, 솔로 홈런 비중 높음, 풀타임 소화 불가. 즉, 기아가 외야수 플러스 주루 플러스 수비 올인으로 방향성을 바꾸면서 위즈덤은 필요한 퍼즐 조각이 아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아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타자는 KBO에서 곧 팀의 운명을 결정한다. 특히 외국인 타자 한 명의 실패는 평균 7에서 10승같이 손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기아가 새 외인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기아는 이미 전력에서 큰 손실을 경험했다. 박찬호, FA, 두산으로 이적. 소크라테스 재계약 실패. 위즈덤 보류 제외. 최연중 이우성 시즌 중 트레이드. 내야 예외야 모두가 재편 과제에 놓여 있다. 특히 외야는 나성범 플러스 김호령 플러스 불확실 요소로 구성된 상황이다. 만약 새 외인이 실패하면 기아의 2025-2026 시즌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맞을 수 있다. 장타력 급감, 외야 수비력 저하, 득점력 불안, 나성범, 김호령 중심의 2옵션 부족, 1루 고정 오선호의 수비 리스크 노출, 타순 밸런스 붕괴 가능성. 따라서 기아는 새 외인 선정에 있어 매우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하나가 찾은 것은 점수 만드는 외인. 하나는 지난 5년간 다음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 주자가 나가도 점수가 안 남, 득점권 타율 낮음. 장타력은 있지만 출루 기반이 부족. 외인이 연결고리를 못 만들어줌. 리베라토는 바로 이 득점 생산성을 해결하는 카드다. 그는 지난 2시즌 동안 득점권 타율이 꾸준히 높았고 성구한 컨택 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나의 구조와 리베라토의 장점이 맞아 떨어진다. 하나는 김태균 이후로 볼넷도 고급 타격이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출루율이 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공격 구조가 무너졌다. 리베라토는 다음을 해결할 수 있다. 3에서 5번 타선의 출루 부족. 주자 작게 모아놓고 대량 득점 못하는 문제. 우투수 상대 약점. 클러치 부재. 리베라토는 장타보다 연결성과 집중력이 돋보이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야구 스타일의 차이. 흥미로운 점은 두 팀이 같은 리그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외국인 타자 유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기아의 외인 철학, 운동 능력 수비, 주루 어멀티 포지션. 기아는 외국인 타자에게 4가지를 요구한다. 1. 외야 수비력. 2. 빠른 주루. 3. 25홈런 정도의 장타력. 4. 140경기 내구성. 이 모델은 버나드나 소크라테스의 성공을 통해 이미 우승 검증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위즈덤은 홈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철학과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한화의 외인 철학. 상황 타격 플러스 성구안 플러스 중심 타선 생산성. 한화는 외국인 타자에게 다음을 원한다. 1. 득점권 타율. 2. 출루율. 3. 약점 없는 컨택. 4. 장타 가능성. 한화에게 필요한 건 홈런 40개 타자가 아니라 득점권 OPS 0.900 이상 타자다. 리베라토는 바로 이 부분에 특화된 선수이다. 현재 KBO 대부분 팀은 외국인 타자를 확보했거나 특정 프로필의 타자만 남겨둔 상황이다. 위즈덤은 여전히 매력적인 외인이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맞는 구단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위즈덤이 갈 수 있는 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팀. 예. 홈런이 부족한 하위권 팀, 장타력 중심의 라인업 구축 원하는 팀. 이런 팀이라면 그의 파워는 매력적이다. 1루수 플러스 3루수 멀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팀. 수비는 의외로 괜찮았다. 그의 수비 능력은 과소평가돼 있다는 평가도 많다. 득점권 해결보다 홈런을 원하는 팀. 팀 상황상 승부처 생산성보다 장타 위주의 공격 전략을 쓰는 팀이 있다면? 위즈덤의 홈런은 매우 유의미하다. 결국 위즈덤은 KBO 잔류 가능성이 낮지 않다. 허리 회복만 있다면? 35홈런 타자를 포기할 팀은 거의 없다. 문제는 정확한 팀 적합성이다. 구단 내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8월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즈덤의 허리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8에서 9월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구단의 내부 평가는 둘로 갈렸다. 장타력은 최고급, 2년 차에는 더 적응할 것. 하지만 허리와 변화구 대응이 걸림돌. 결정적 포인트, 득점권 성적. 이범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 타선 구조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 말은 사실상 위즈덤의 클러치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보류 명단 제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기아는 결국 결별로 기울었다. 리베라토는 사실 이전부터 리스트에 있었다. 하나 구단의 외인 스카우팅은 지난 2년간 크게 강화됐다. 리베라토는 사실 2023년부터 하나의 리스트에 올라있던 선수였다. 당시에는 재정적 여건과 외인 구성 때문에 영입하지 못했지만 스카우트팀은 꾸준히 그를 체크해왔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높이 평가했다. 1. 우투수 상대 강적. 2. 고출루 플러스 장타 조화. 3. 타석 집중력 위기 대응 능력. 즉, 하나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리베라토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니터링 확신 계약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전력 재구성에서 기아가 직면한 문제는 외야수 한 명이 아니다. 박찬호의 이탈. 유격수 공백은 기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이다. 수비 범위와 주루, 클럽하우스 리더십까지 동시에 사라졌다. 내야 리빌딩. 김도영을 축으로 2루, 3루 재배치 필요. 오선우를 1루에 고정하면서 내야 전체의 균형이 바뀌었다. 외야는 최소 1.5명 부족. 나성범, 김호령을 제외하면 확실한 주전이 없다. 결국 새 외인은 즉시 주전 플러스 수비 범위 넓은 외야수로 좁혀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는 KBO 기준에서도 희귀하다. 따라서 기아의 스카우팅 난이도는 매우 높다. 이번 기아 하나 사례는 KBO 외인 시장의 중요한 변화 흐름을 담고 있다. 구단이 원하는 방식이 세분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홈런 타자 좋은 외인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이제는 구단별로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외인 선택이 더 강화되고 있다. KBO는
이제 멜비 MPB 수준의 타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감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외국인 타자보다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KBO는 점점 투수 중심 리그가 되고 있어. 타자 외국인의 가치가 더 정밀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KBO는 더 정교한 리그로 변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와 위즈덤의 결별은 단순한 방출이 아니었다. 이는 KBO 외인 시장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기아는 버나디나 소크라테스형 외인을 고집했다. 위즈덤은 장타력만으로 남기기엔 약점이 뚜렷했다. 하나는 리베라토로 공격 구조 약점을 보완했다. KBO는 이제 홈런 하나로 평가받는 리그가 아니다. 2025 시즌은 위즈덤이 새로운 팀에서 반등할지, 리베라토가 하나의 새로운 중심 타자가 될지, 그리고 기아의 외국인 타자 전략이 적중할지가 리그 전체 판도를 바꿀 것이다.